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5월 24일자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반칙 특권 걷어내는 개혁, 노무현의 꿈 완수. 장보경 연합뉴스TV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평생 만들고자 했던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국민주권정부가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천명.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는 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4 남북 공동선언을 이뤄낸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평화공전과 공동성장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어디 하나 소외된 곳 없는 전국이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또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신께서 그러하셨듯 정치적 유불리보다 옳고 그름을 언제나 먼저 묻겠습니다. 타협보다 양심을, 계산보다 진심을 선택할 것입니다. 재임 시절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과 남북관계 개선, 균형발전에 앞장섰던 노 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어받아 집권기 개혁 과제들을 꿋꿋하게 돌파해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의 유일한 척도는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들어오는 느낌은 유객이 전도되었다는 것이 이런 것인 것 같다. 반칙과 특권은 사돈난말하는 것 같고 기득권이 도대체 어떤 세력을 지칭한 것인지, 현 여당 등이 기득권 세력 아니냐, 전국이 고르게 잘 사는 이라는 말이 왜 공산주의로 읽힐까, 마치 대한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기 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누구보다도 타협과 계산적인 자가 입으로는 선과 악을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대변혁의 시대, 새로운 균형을 향하여 ALC, 아시아 리더 컨퍼런스의 약자입니다. 이하원 외교안보 에디터, 조선일보 5월 24일. 조선일보 ALC 예측 불허 트럼프 대비 목소리, 한미일협력 세션에 아베 아키의 여사도 참석. 리포트, 한일관계 이렇게 좋은 적 없었다. 하기우다, 이라는 경제적으로 운명 공동체. 박철희 전 주일대사, 마크 리포트 전 주한 미국 대사,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각각 한미일 삼국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는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부인인 아베 아키의 여사도 자리. 하기우다 간사장,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인연. 현재 이란 관계는 양국 정상 간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 안보는 물론 경제와 문화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원만하게 발전하고 있다. 경제 안보는 그는 반도체와 공급망, 히토류, AI 산업 등을 거론하며 일본과 한국은 경제 측면에서도 확실히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의식하면서 협력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철희, 한일은 같은 편에 앉아야 한다. 특히 사이버 공간과 해양 공간, 우주 공간 같은 국제 공공 공간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이 공적 개발 원조 ODA를 공동 운영하고 인재 양성 사업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리포트, 중국에 대한 공통 비전은 무엇인가? 특별히 한국이나 일본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좌중에서는 웃음이 나왔고 동시에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에 대해 실질적 불안이 되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 이렇게 이하원
에디터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ODA를 탱크로 주어라. 글로벌 사우스한테. 그러면 포탄은 돈 주고 사갈 것이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무기를 줘라. 그러면은 포탄을 또 총을 줘라. 그러면은 그 러시아나 중국제 이런 거 대신 한국에 무기를 주고 그러면 나중에 총알을 팔 수 있다. 배포를 주면은 포탄을 팔 수 있다. 무상 원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공동 비전은 무엇인가? 북한에 대한 공통된 합의점은 무엇인가를 보다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현재 미군은 병력수 자체보다는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는 국방부가 병력 배치를 합리화하고 정상화하려고 시도한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CSA는 결국 보험 같은 것. 하기보다는 질의응답 시간에 트럼프에 대한 일본의 전략을 물으니까 우리는 전략이 없습니다라고 답해 청중에서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에 바라는 농반 진반이 들렸습니다. 그냥 미국이 하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의 입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이 없다는 것은 진실된 말입니다. 농반 진반이 아닙니다. 이거가 진실이죠. 이게. 박철희 전 대사는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 ACSA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소극적인 이유에 관련해 국민 정서상 저항감이 있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일본과 군사 협력을 하면 일본이 다시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 아니냐는 감정이 아직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사는 남수단 파병 당시 우리 군이 일본 자위대로부터 탄약을 지원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유사시에 대비한 현실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ACSA는 일종의 보험 같은 것이라며 시급히 체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ALC 현장에서 느낀 것은 한일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과거사만으로 설명되는 시대를 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라 호텔에서 열린 ALC 컨퍼런스의 개막식 전경 사진을 참가했나요? 중국 전투종결 중재국 움직임 가속, 한정적 합의, 미 장관 약간 진전이라는 신종, 지지통신 국제보도부 5월 23일, 카이로 워싱턴 시사, 이란 미디어에 의하면 미국과의 전투 종결을 향한 교섭을 둘러싸고 중개국 파키스탄의 군 톱으로 협의의 키맨의 한 사람 무니르 참모장이 22일에 이란에 들어가 아라구치 외상 갈리파프 국회의장과 각각 회담했다. 카타르 대표단도 수도 테헤란에서 아라구치 씨와 협의, 미 이란의 꼴을 메우기 위해 중개국으로부터 이란의 압박이 가속하고 있다. 그는 23일 출국했다.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은 22일 중개국은 일시 정전을 연장해 새로운 협의의 틀을 만들기 위한 한정적인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 골조를 놓을 의제와 후의 교섭의 미의 의제를 구분을 둘러싸고 미 이란이 대립하고 있다고 한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3일 방문지인 인도에서 이란 정세에 대해 오늘이나 내일이나 며칠 이내 뭔가 발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 이란에 대해 원유 수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역 개방과 핵개발 포기 외에 고농축 우라늄의 인도를 재차 요구했다. 22일에 이 스웨덴 헬싱보리에서 그 루비오 장관이 인터뷰하는 내용의 사진을 붙였는데요. 하루 만에 23일 또 인도로 갔는데 무슨 행보일까? 뉴스보다도 이런 경우는 이제 그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캐필로터한테 물어봤습니다. 스웨덴은 나토 외무장관 회의이고 인도는 미인도 관계 복원, 전략 협력 강화,
코드 조율 이런 쪽으로 해서 갔답니다. 이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유럽의 나토군의 방위비 증강도 얘기했지만 북극 항로 이런 거가 핵심 의제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극 항로에 발을 들여놓으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미국 하원 공화당 이란 전쟁 권한 투표 취소. 패트리사 젠글레 로이터 5월 22일 미국 하원 공화당 지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이란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미국 상원에서 유사한 법안이 통과된 지 이틀 후인 목요일에 갑작스럽게 취소했습니다. 투표는 의원들이 현충일 휴무일을 위해 워싱턴을 떠나기 직전인 목요일 오후 늦게 실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원은 올해 초 공화당의 거의 만장일치 지지를 받아 이란 전쟁과 당내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강조하며 이전의 세 차례 전쟁 강국 결의안을 박빙의 표차로 막았습니다. 민주당과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헌법에 대통령이 아닌 의회가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력 사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가 명확한 전략을 세우지 않고도 장기적인 갈등에 빠졌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부분의 공화당원들과 백악관은 트럼프의 행동이 합법적이며 임박한 위협을 막기 위해 제한된 군사작전을 명령함으로써 미국을 보호할 총사령관으로서의 권리 내에 있다고 말합니다. 공화당은 하원과 상원에서 근소한 다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란 전쟁을 일으킨 것은 총사령관의 권리다. 이렇게 공화당 입장은 그렇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이 국회의사당 사진을 게재했네요. 원가세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스터디 모임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이 두 분께 사전에 얘기를 안 하고 본인들이 찍어서 보내준 사진인데 같이 한 6시간 정도 어저께 원가 회계에 대한 비판 그리고 완성차 업체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모임이 끝나고 이렇게 해질녘에 사진을 한 장 박아봤습니다. 산보하면서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집착한 소름 돋는 진짜이요. 제목을 참 어그로를 끌게 잘들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타일러 볼까요? 5월 22일 방송분을 캡처했습니다. 트럼프가 뜬금없이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했을 때 전 세계가 비웃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2500m 바다 밑바닥을 차지하기 위한 강대국들의 소름 돋는 영토 쟁찰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주 매핑 기술 발전과 잠들어 있던 1982년 유엔 해양법이 만나며 시작된 심해 알박기.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가 1800km짜리 산맥에 국기를 꽂는 동안 세계 최강 미국은 왜 이 테이블에 의자조차 없는 것일까요? 섬이 아니라 좌표로서의 그린란드 가치부터 미래 데이터 혈관인 헤이저 케이블 통제권 그리고 곧 들이닥칠 한국의 제7광구 문제까지 타일러가 21세기 지정학의 숨은 구조를 완벽하게 파헤쳐 드립니다. 미국이 좌석표 없는 구경꾼이었다. 북극 해저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 경쟁이다. 왜 하필 그린란드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해수면 아래를 보아야 한다. 1982년 국제해양협약 국제법 조약 중 가장 방대한 조약이다. 바다의 헌법, 해역을 가지려는 각 나라, 내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기준을 정하기. 배타적 경제 수역, 익스클루시브 에코노믹 존, 200캐리, 유엔 해양협약법 제76조에는 연장 대륙부에 대한 권리도 언급을 하고 있답니다.
해저에 놓여 있는 대륙붕이 계속 연결되어 있다면 그 소유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자연적인 연장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사각지대에 있던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주기술 덕분에 꿈만 같았던 대륙붕 연장 증명. 바로 러시아가 제일 먼저 주장하기 시작했다. 2001년 북극점까지 주장, 로모노소브 산맥. 그 이름 자체는 러시아풍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네요. 그 그린란드하고 그 러시아 시베리아 쪽에 이렇게 그 심해에 이런 그 로모노소브 산맥이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대륙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대륙붕이라고 세 나라가 주장하고 있다. 알박기 하려고 한다. 미국에선 해양법을 40년 동안 비준하지 않고 있다. 법적 효력은 없는 것으로 버티겠다는 것. 미국 보수 진영의 이념과 맞물려 남의 나라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세계 최강 해군력의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그린란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적다. 이 게임에서 그린란드는 좌표가 될 수 있다. 유일한 카드가 될 수 있다. 이 그린란드 앞바다에서 시작하는 산맥이다. 이런 얘기죠. 그린란드가 독립을 한다면, 미국과 손을 잡는다면 미국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겠다 해놓고 독립도 옹호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린란드를 못 사는 거지만 독립국이 된다고 그런다면은 그때 우호조약을 맺어져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래서 미국이 판을 뒤집을 수 있다. 바다 밑바닥에 왜 환장들 하고 있을까? 따로 본질이 있을 것 같다. 바로 해저 광 케이블 21세기 신경망이다. 1500km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북극 해저는 다가올 경제 기반의 핵심이다. 그래서 포르투갈 해저도 영토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요. 대서양 횡단 트래픽 가장 싫어할 나라는 근데 미국, 뉴질랜드 해저 영토도 지금 주장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신캐러비언 해적인데 해적이 그런 거 좋아할 리가 없죠. 확 다녀야 되니까. 한국도 자유롭지 못하다. 2028년에 만료되는 7광구 일본이 공동개발 안 할래? 그러면은 거긴 일본 대륙붕의 연결지역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한국한테도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린란드의 패권 다툼의 핵심 문제는 해저이다. 러시아, 덴마크, 캐나다가 경쟁해서 미국이 끼어들려고 그린란드 해저 통신만 에이아크테크전의 권리를 갖겠다는 것이다. 7광구도 이 경쟁 게임에 있다. 해저 국경선이 그려지고 있는 중이다. 영토는 구시대적인 프레임이다. 우주 위성 데이터로 증명하고 있는 해저 국경선. 헤드라인 뉴스에는 안 나오는 정말 중요한 것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큰 그림은 일반적으로 노출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좀 신박한 그 주제를 이렇게 찾아내네요. 타일러가. 이 친구가 미국 국무부에서 근무했었다는데 아무래도 이 친구가 그 휴민트 같은 기분이 들어갑니다. 친한적인 휴민트 같긴 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의 아킬레스건.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5월 22일. 미국이 중국에 쩔었다고 이렇게 한국이 방송을 하니 우리나라가 위험해지는 것이다. 대중이 속으면 정치꾼들이 맘대로 하게 된다. 루비오 입국시킬 때 기피 인물로 돼 있었는데 이름을 바꿔가지고 통과시켰다고 하네요. 중국어로는 루비아오로 읽힌답니다. 미국이 중국 갈 때 조롱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시진핑이 한 말은 세계는 또다시 갈림길에 섰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이른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넘어 대국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대는데요. 이게 다 국내용 아니냐 이런 얘기죠. 기존 강대국, 미국 신흥 강대국, 중국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기자단들이 있을 때 한 말이다. 마치 C가 뭔가 한 것으로 국내용 보여주자는 것. MBC 대군부인 문제화되었다. 중국의 개가 된 MBC. 그 안에 중국 스파이들이 지금 드글드글하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인터뷰에서 우리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상황과 현상 유지에 대한 강제적인 변화는 양국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대만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대통령 행정부에서 꽤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 안 팔면 대신 일본이 팔면 그만이다. 중국이 미국산 콩 안 사면 그때 대만에 무기 판다. 이란 전쟁으로 막히면 힘든 곳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이다. 미국한테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미국이 한 신경전은 대외로 한 목적이다. 세계에 보라고 한 것이다. 중국이 한 것은 국내용이었을 뿐이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은 친해질 일이 없다. 시뮬레이션을 봐야 한다. NHK에서 방송한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일본 패전 직전의 상황 회의에 대한 이런 책도 있는 거를 드라마화했다는 얘기죠. 데이터는 대본영에서 전쟁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인데 일본이 진다고 나왔다. 계속 지게 되어 있었다. 이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젊은 군인들이 말했지만 늙은 군인들은 도스케끼 정신을 강조하고 야마토 정신을 강조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한다면 미국이 시뮬레이션 할 때 중국이 발표한 대로 입력했다. 미국 것은 80% 낮추어 돌렸을 때도 이기는 것으로 나온다. 물론 미국도 많은 피해를 보지만요. 그래서 C가 계속 펌프질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희망을 주고 있는 C,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총력전 연구소 설치 측령 제1회 총력전 연습관계 서류 이런 것도 소개를 했고 총력전 연구소 종이로 시뮬레이션 이기냐 지냐를 했답니다. 근데 결국은 지는 것으로 나왔다. 근데 왜 지냐? 미국과 전쟁을 하면 석유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었고 동남아시아로부터 점령해도 미국 수입량 대체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또 문제는 유조선이 부족했다. 총력전 연구소의 시나리오대로 패전했다. 핵폭탄까지는 예상을 못했다. 일본의 엘리트들이 정확히 맞추었음에도 결국 소련군 참전으로 일본은 항복했다. 도조 히데키 총리 러일 전쟁을 운운하며 의회의 결과는 운, 야마토 다마시 정신. 러일 전쟁이 승리했다고 하지만 일종의 휴전이었다. 전상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러일 전쟁은 영국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지치게 일본에 도착했으니 제정 러시아가 망했다. 소련이 되어버렸다. 혼동이 왔다. 전쟁하지 않고 몰래 브라디보스톡으로 가려고 했다. 일본은 러시아 배들이 어디로 가는지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것. 러일 전쟁은 육지전 포함이다. 해상전에는 졌으나 지상전에는 일본군이 박살이 났었다. 극동지역 군대는 고립되어 장기전을 준비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고 끝낸 것이다. 그냥 비겼다. 러시아한테는 기분 나쁜 전쟁이었다. 정로환의 역사, 로스차일드의 지원이 없었다면 일본이 이길 수 없었다. 제이콥스프가 자금 지원, 2차 대전 때는 로스차일드의 지원이 없었다. 도조 히데키가 착각한 것이다. 이재명이도 착각하고 있다. 우리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안다. 전쟁 초기에는 잘 나갔다. 미드웨이 해전에 패하면서 그냥 진다. 미국 비자 나오지 않는 장관들이 탁상 공론하고 자빠졌다. 나는 중동에서 패권 전쟁을 보면서 살았다. 미국이 무지막지하다는 것을 모른다. 이재명 미국 갔다 왔나? 갔었다면 왜 그래? 진짜 조심해야 된다. 트럼프 만나기 이전에는 간 적이 있냐? 북한은 갔다 왔다. 환장한다. 미국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 나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 사람들도 만났었다. 나토 직원들도 만난 적이 있다. 그들과의 대화도 해보았다. 미국 애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중국한테는 설설기면서 왜 미국한테는 왜 객이냐,
중국은 하이에나고 미국은 호랑이인데 야마모토 이소로쿠 해군 연합함대 사령관의 견해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1942년 9월 일독이 삼국조약 체결 기념회 동경 히비야. 일본이 만주를 점령했으나 석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만약 만주에 석유를 발견했다면 일본 관동군은 거기를 지켰을 것이다. 공세 작전 때 만주 광동군을 큐슈로 옮기게 되었다. 이것이 일본의 운명을 가르는 만주가 공백이 되면서 소련이 참전을 한 것이다. 일본 대모욕의 작전은 베트남 전쟁처럼 하는 것으로 이겼을 것이다. 윌슨 후보의 반전 포스터. 대통령으로 뽑아놓았는데 전쟁을 해버렸다. 미 상선을 독일 잠수함이 이미 5척이나 격침시켰었다. 대통령이 된 후 바로 전쟁 선포를 했다. 윌슨은 정치 교수였다. 글로벌 리스트가 등 떠밀어서 호수아비 앉혀놓고 전쟁을 한 것이다. 루즈벨트,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전쟁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1차 대전 경험상 또다시 전쟁에는 참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쟁 또 했다. 트럼프도 내가 재선되면 전쟁 끝낼 수 있다고 호언했다. 그런데 우라크 전쟁 안 끝나고 오히려 우크라 전쟁 안 끝나고 오히려 이란 전쟁까지 일으켰다. 거짓말쟁이들, 한국 좌파 언론 그걸 믿는다. 글로벌 리스트가 시키면 까야 하는 것이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얼마나 많은 뒤통수를 맞았는가. 미국의 250년 역사가 맨날 뒤통수 친 역사이다. 약속을 지킨 적이 없는 나라이다. 그러니 트럼프의 말을 믿지 말라. 미국은 끊임없이 영토 확장과 팽창을 해온 나라다. 일본의 총력전 시뮬레이션에도 그대로 중국에 적용된다. 일본과 똑같이 70% 석유가 끊긴다. 지금 석유 쟁탈전 난리이다. 원자력 발전소는 파괴되면 방사능 피폭이 문제다. SMR도 피폭은 있다. 전쟁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석유이다. 그래서 석유가 중요한 것이다. 석탄을 확보한들 석탄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 중국이 지금 석탄 발전소를 무지막지하게 짓고는 있으나 전투를 하려면 석유가 필요한 것이다. 뭐 찝차라도 돌려야 되고 그러니까 석유 없이는 그 지상전이나 뭐 해상전이나 공중전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독일 패전 원인도 원유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제르바이잔 박프를 점령하려고 소련을 침공한 것이다. 일본 제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하는 방법은 석유 소진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오지마, 필리핀, 오키나와 점령하고 석유와 보급선을 다 폭파시킨 메가더. 그래서 일본과 중국이 이제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인종확산을 비난한다면 왜 네타냐후만 체포영장을 운운하냐. 압도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인권 침해 무지막지하다. 미국이 안 하고 일본이 하는 대만전쟁, ODA 돈을 국방산업에 돈을 주라고 하는 미국, 땡크는 공짜로 줘도 포탄을 돈을 받고 준다. 한국이 안 하면 일본이 한다. 한국의 비즈니스 기회는 날아갔다. 바둑이 아다리 전략이다. 미국은 이 남중국해를 포위해가지고요. 여기 그 분쟁 지역을 해가지고 아다리 해가지고 따먹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트럼프가 그 중국을 방문한 날, 그날 미국 하와이에서는 림팩 회의 군사전략 회의를 했답니다. 호르무즈 해협 막히자 두만강 뚫으려는 중국. 중국 훈련 때 미국 항공모함 동해안에 있다. 중공군이 동해로 나오려고 한다. 평안도 점령해봐야 별 볼 일 없다. 한경도를 그래서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경부터 지켜야 한다. 중국이 동해안을 나오면 안 되는 것이다. 블라디보스톡 중로가 개발한다고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중국. 손 잡으면 진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김정은이 손을 잡으면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 3차 대전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다. 김정은은 차라리 중립을 지켜라. 근데 이 제안을 이재명이 했다고 한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진짜 뒤지려고 한다. 이제 이재명의 정체성은 정확히 드러난 것이다. 확실히 중국 편이다.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다. 이대로 놔줄 수는 없다. 전쟁을 불키고 있다. 전쟁이 만든 공장, 드론이 만든 시장, 우크라이나로 몰리는 자본, 미국 자본이 들어갔다. 모스크바에 드론이 날아간다. 크레므린 궁까지 간다. 물량 공세로 뚫린다. 1년 400만 대 생산, 하루에 1만 대 이상 날려보낸다. 러시아도 못 막는다. 러시아 장수절 제공권이 사라졌다. 푸틴이 30분 정도만 있었다. 초라하게 행사한 러시아. 러시아가 밀리고 있다. 전쟁은 돈지랄이다.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하는 우크라이나 드론. 40% 마비. 앞으로 러시아가 처할 상황은 왜냐면 석유 파이프 차단, 미국의 거대한 포석이다. 엔젤 투자 정유시설 파괴하면 유전지대가 굳어진다. 석유를 못 뽑는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도 러시아 유럽에 석유 팔아먹지 못한다. 유럽은 다시는 러시아의 석유를 살 수 없게 된다. 전 세계에서 나만 얘기해야 하는 그런 분석일 것이다. 러시아 친구들로부터 정보를 들었다. 러시아가 시베리아에 석유를 버리고 있다. 언제까지 땅에 버릴 것인가? 불을 질러버린다. 시베리아 불바다 산불을 일으켜라. 예언하는 것. 자연발화가 잘 되는 지역이다. 소방할 수 있을까? 러시아에는 미래를 잃어버리고 있다. 러시아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전에도 제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했지만은 러시아가 동서로 갈라질 수 있다. 이 동쪽에 사는 러시아인들이 원래 백색계 러시아인들이기 때문에 그 백색 내전에서 져가지고 거기가 러시아 땅이 됐지만은 그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면서 밀려가지고 글로 갔던 거죠. 그리고 러시아 시절 때도 한창 만주 쪽에 와서 러시아풍 도시를 만들었는데 하얼빈이 그 완전 러시아풍 도시로 그때는 이제 청나라가 계속 그 만주에서 밀리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요동반도 그 다롄까지도 러시아풍의 도시가 많이 들어섰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선에도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그 러시아가 그 러시아를 막으려고 일본이 또 한반도를 먹은 건데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 그 러시아가 완전히 무너지면 중국이 시베리아를 그 진출, 침략,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푸틴이 큰 마음 먹고서 우리 동서로 찢어지자. 그 중간 선을 어디로 해가지고 그래서 동러시아, 서러시아로 그 갈라지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서러시아하고 또 손을 잡아서 중국이 이 자관 블라디보스톡 이런데 해군기지로 못 쓰게 막아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푸틴 잘 생각해야 한다. 차라리 지금 트럼프와 손을 잡아야 한다. 동시베리아 석유 비싸게 팔려는 푸틴. 두만강 프로젝트 푸틴이 쪼달리고 있다. 러시아 유전 폐쇄와 중동 석유의 유럽 수출. IMEEC 그 프로젝트라고 그러죠. 이 이란이나 이런 터키 이런 데를 빼버리고 저기 이 파이프라인 이스라엘 하이파 항구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로 간다. 그리고 유럽으로 간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이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는 인도로 수출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여기 그 여러 그 잔잔한 그 석유 강국들 그래 석유를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거죠. 갈등 해결의 서막이라고 했습니다. 폐허, 루인즈, 고대 로마 유적같이 생겨서 층층이 난제로 쌓여온 현실을 평탄화, 평준화 작업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불도저 기법으로 통한 평탄화와 평준화는 현실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좌양 평준화가 돼버린다. 과거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물리적 과거에서 시작하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하다. 우양 조정을 해낸다. 미래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라.
오늘의 기준들을 미래 방향으로 밀어내야 해결책이 가능하다. 갈등 해결의 서막, 관리적 의미로 약속을 못 지킨다는 것이 확실하면 적색블록인 것이다. 좌양은 불가능하므로 물리적 한계를 인정하라. 사회 조직의 소통 구조를 비난해서 대안 중심으로 바꾸는 중요한 정성적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남아있는 모든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적극적인 자원 확충 수단을 실행하고 자녀 갈등을 전략과 정보 시스템의 역할로 연결한다. 템플릿 자료입니다. 신보수 선언.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